네, 대담 코너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뭐 대형주, 우량주들은 갇혀 있고요. 계속 뭐 두더지 잡기식의 그렇게 순환매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몰캡 전문 연구원 모십니다. KB증권 윤창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 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제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설레는 표정이세요. 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 리포트에서 네. 메타버스, NFT, 네. 뭐 P2E 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웹 3.0이라는 개념을 알아라 하셨는데 네. 정말 세상 너무 급변합니다. 또 맞습니다. 공부할 게 또 생겼네요. 뭐죠? 네. 어떤 웹 겁니까? 3.0. 네. 3.0. 예. 네. 최근에 NFT, P2E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왜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 3.0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탈중앙화되면서 이제 약속된 프로토콜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터넷 형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웹 1.0 사례를 좀 보면은 라이코스 혹시 써보셨나요? 아이코스? 라이코스. 라이코스. 네네. 어. 저도 추억 속에 세월이요. 라이코스는 단순히 누가 써놓은 글을 읽기만 했었던 그런 네. 인터넷 그런 회사였고요. 좀 더 네. 쉬운 예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웹 추억 1.0. 속의 프로그램. 추억 속에 네. 네, 그렇습니다. 난 일방적으로 그렇죠. 보기만 하는. 보기만 네. 읽기만 오케이. 가능했던 시절이었고 왜 2.0 때부터는 페이스북 어. 예, 이렇게 특정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 소통이 소통을 할 수 가능한 있는 쌍방으로.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웹 2.0이라고 불렀고요. 네. 이제 IT 사업을 하려면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가 네. 거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었고요. 근데 웹 3.0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2.0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을 텐데 네.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정보가 중앙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해킹되면. 그렇죠. 네, 보안이 다소 좀 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의 주권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에 다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르게 얘네들 이 기업들이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기네들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었다.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담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웹 3.0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연관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웹 3.0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웹 3.0이 네. 본격화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뭐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기존의 인터넷 발전과 함께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바뀌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기존 플랫폼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000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 중에서 좀 혁신이 나타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직의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소더비 경매에서 헌법 초판 사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다오라는 조직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탈중앙화된 조직이 참전을 해서 아쉽게 2등을 했었습니다. 이 다오라는 건 기존 상장사와는 다르게 모두가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토큰으로 기업이 네네. 조직이 굴러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재택근무냐, 디지털 노마드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만 웹 3.0 시대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하고 어떤 조직 형태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성 씨는 네. 우리 윤창배 연구원님 설명 듣고 웹 3.0이 딱 잡혀요. 그림이 아니, 잘 그리. 모르겠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행이다. 아니, 저만 지금 안 되나 싶어가지고. 어렵네요. 저는 그냥 그러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뀐 그 혁신적인 움직임과 네, 그럼 그 완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도 되나요? 근데 좀 더 심오한 철학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저희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3.0 웹 3.0 관련주로 네. 우리 윤 연구님 가져오신 토픽이 맥스트예요. 네. 네, 저 네. 공공지진 왔어요. 들으면서.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네. IPO 하고 나서 보통 그날 뭐 따상인이 많이 하다가 후루룩 미끄러지는 게 우리나라 뭐 신규 상장 종목의 맞아요. 대체적인 흐름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공모가 아래로 안 떨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렇다고 또 돈도 못 벌어요. 언제부터 법니까? 실적이 이게? 안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조만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번다.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네. 네. 일단 왜냐면 웹 3.0 자체부터가 저희는 일단 머릿속에 혼돈이 많고. 이거하고 맥스트하고 연결되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연결고리는 이제 웹 3.0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개방형의 구조로 네. 메타버스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메타버스 환경이지만 이거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식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개방형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넥스트가 개발하고 있는 틀렌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이 틀렌이 8월에 베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 이 틀렌이라는 플랫폼에는 누구나 자기네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방 한 바퀴만 찍으면 그대로 아, 그게 메타버스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호호. 신기하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알아들어요. 이제는 좀 알아듣겠다. 아, 네, 네. 좀 웃겠네요, 이제. 네. 정말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게 실제감이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축구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과 똑같아야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그렇죠. 유입이 될 텐데 일단 맥스트가 지난 10년간 이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을 해온 기업이고 이제 여기서도 신입 사원 연수를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신입 그래요? 환영회 뭐 네. 이런 것도 오. 했었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은 회사에 있고 신입 사원들은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서 아. 사무실 공간에 네. 같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연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8월에 베타 서비스 런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NFT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거래 수수료를 전부 다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비용은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나타나고 경제활동 구조가 자리를 잡으며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8월에 그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더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트. 네. 근데 오늘 또 우리 윤 연구님 우주 항공 세트도 짚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네, 두 네. 번째 이게 이제 스몰캡이에요? 우주 항공 세트가? 지금까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네네.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토픽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 토픽은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죠, 또. 그렇죠.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어떤 포인트에 이 인텔리안 테크를 탑픽으로 꼽으신 걸까요? 일단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던 이벤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주요 통신 시설들을 폭격하면서 인터넷을 못 쓰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네. 그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스타링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바로 개통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통신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외딴 섬에서도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그런 그래요? 기술이 나왔고요. 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는 스페이스X 쪽은 아니지만 원앱이라고 하는 주요 네. 저궤도 위성 통신사의 단독 벤더로 안테나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인텔리안 테크가 그리고 이제 누리호 이제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수혜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직접적인 수혜까지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뭐 우주 항공 이렇게 막 가슴 벅찬 단어들인데 네. 네. 좀 뭐 큼지막한 건 없어요. 종목 중에. 뭔가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와닿지 않나 봐요. 일단 왜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어서. 네. 네, 네. 원앱이랑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선두 주자로 자리를 잡고 네, 네. 있고요. 원앱이 648개를 올해까지 발사 완료하겠다라고 네. 한 상황에서 절반 정도를 미리 우주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에 캐나다 통신업체 텔레셋이라는 곳에도 네. 인텔리안 테크가 안테나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 고객사가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인텔리안테크가 해상용 안테나 1위 기업이에요. 네. 해상용 안테나. 예, 바다의 큰 배들 보시면 위에 인텔리안테크라고 해서 아, 그래요? 안테나를 다 달려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선들이 안 돌아다녔잖아요. 음흠. 이제 재개가 예, 된다라고 예. 하면은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선방을 할 때 역시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였고 최근에 좀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저궤도 위성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이런 중요도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와의 또 계약 체결로 인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 앞으로 또 꾸준한 흐름 우주항공 쪽에서 저궤도 위성의 모멘텀 인텔리안테크 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윤창배 연구원과 함께 스몰캡 유망주 우리 인텔리안테크와 또 맥스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너무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